저희 시작하기 전에 우선은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합시다. 네, 자기소개하면서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럭키롱님 먼저.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롯데팬 여러분. 왜 새우깡 여러분이라고 안 해요? 근데 매진님, 그건 제 애칭이고, 매진님 시청자분들은 또 새우깡님이 아니시니까. 다 같이 롯데팬, 아니, 야구팬으로 합시다. 다른 팬분들도 계시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야구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롯기록입니다. 럭키롱님은 유튜브에서 롯데 유튜브를 올리고 계시죠, 지금?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 자기소개인데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냐면, 롯데 편파 중계, 숲에서 입중계도 하고 있고, 그리고 부산 갈매지로 유튜브에서 영상도 올리고 있는, 매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무슨 컨텐츠냐 얘기를 하자면, 맥기록의 롯담하라고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주간 정산 느낌으로, 롯데 주간 정산 느낌으로다가 이제 같이 컨텐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시에 라이브를 하고 저녁에 영상이 올라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매주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박수! 그래서 오늘도 사실 첫 번째 컨텐츠잖아요. 네. 첫 컨텐츠. 좀 떨리긴 해요. 뭐, 떨릴 게 뭐 있어요.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되죠. 이게 사실 롯기룡님이 야구를 본 지 얼마나 되셨죠? 롯데를 보신지? 저가 2013년부터 봤으니까 이제 올해 14년. 오, 14년이요? 그죠? 거의 와. 인생의 절반을 봤죠. 와, 저는 뉴비 2년 차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질질 짜고. 봤어요. 진짜 뉴비 씨 어떡할 거야? 하나 말씀드리자면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항상 그 이상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힘들긴 하죠. 근데 이제 뭐 앞으로 더 겪다 보면 지금은 이제 뭐 상처에 피도 나겠지만 이제 더 보시다 보면 그게 이제 굳은 살이 박혀가지고 네. 어제 같은 경기도 그냥 욕 한번 시원하게 하고 끝내는 거지. 그거에 이제 눈물 흘리면 본인만 힘들어요. 진짜 본인만 힘들어요. 네? 그냥 시원하게 욕받고 그냥 네. 다음날 되면 또 그냥 잊어버리는 게 그게 편해요. 진짜 너무 그게 맞는 보기에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오늘 왜 긴장을 했냐면, 럭키롱님은 이제 롯데도 오래 보셨고 해가지고 정보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2년 차니까 정보가 약간 좀 부족해요. 막 혼자서 막 찾아보고 해도 약간 짬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저도 근데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어가지고 저보다 더 오래 보신 분들도 엄청 많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죠. 예. 그죠. 네, 이런저런. 그래서 약간 이제 그래도 오래 보신 분과 뉴비의 약간 그런 관점 차이도 약간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을 포인트로 생각해서 오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한번 가볍게 라이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PPT로 한번 넘어가 보자면요. 자, 저번 주 경기 성적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주중 시리즈가 저희가 누가 만났죠? 두산을 만났죠, 처음에 주중에는. 그쵸. 주중에 사직에서 두산을 만났죠. 그래서 21일 6대2로 지고요. 22일 9대1로 지고요. 근데 23일 1대6으로 이깁니다. 그나마 슬은 안 당했어. 그리고 이제 주말에 이제 광주에서 이제 기아를 만났고요. 빵대사 올러한테 완봉패 당한 경기. 그리고 3대4로 아쉽게 졌고요. 그다음에 어제죠. 바로 어제. 무승부 이렇게 경기를 했습니다. 어찌 6점 아니 뭐 7점 내면 우리 뭔 일 나요? 7점 내면? 그니까요. 7점의 저주예요? 진짜 이게 개막전부터 지금까지 딱 6점 커트라인 안 넘어요. 그리고 그 이상 절대 안 넘던데. 그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요. 넘어갈까요? 다음이 더 암울할 것 같아.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저희가. 자, 롯데라고요? 롯데라고요? 롯데라고요?
아니 10위부터는 롯데 없어요. 꼴대라고 이제 그거는 국어사전에 박힌 명칭이어가지고. 맞긴 해요. 이제 누가 꼴대라고 해도 뭐라고 반박을 못해. 팩트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약간 너무 딥하지 않게 약간 라이트하게 우선 기록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폭투는 몇 번을 했을까요? 폭트. 아니 틀었다면 폭트였는데. 틀었다면 원중이 형이 포크볼 내다 던지고 땅에 꼬라박고 성빈이 블로킹 못하고 진짜 몇 번이었을까요? 몇 번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상을 한번 해보실래요? 10개 이상 11번? 야, 잠깐 20개는 너무하잖아. 아, 그니까 20개는 투수예요? 투가 세지 그거는? 아 포인은 없습니다. 그냥 폭투 그냥 묶어서 했어. 묶어서 그냥 네, 그냥 투수랑 묶어서. 폭투 묶어서 공식 기록만 했어. 오케이, 그럼 정답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5번. 와 맞추신 분 꽤 계시네. 네, 근데 약간 말하시는 거 보니까 체감이 아주 조트인가 봐요.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대부분 다 포크볼 많이 던지고 그쵸. 땅에 꼬라박아가지고 그쵸, 체감상 좀 롯데 포수들의 불쌍이 그거죠. 진짜. 사실 그죠 이게 너무 땅이 꼬라박으니까 애들 좀 손해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그쵸. 아니 근데 저는 약간 그것도 그건데 본인이 포크볼 던지라고 지시해놓고서 왜 본인이 못 막느냐, 왜 준비를 못 하느냐, 그것도 몇 번 있었거든요. 아 그런 거 맞죠. 근데 원래 작품되긴 해요 포크볼이. 아, 그것도 맞긴 해요. 예. 다음 기록. 병살은 몇 번 쳤을까요? 근데 병살이 생각보다 적을 수가 있는 게 출루를 못해 우리가. 출루를 못해서 할 일이 없는 거지. 아니 병살도 근데 병살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네. 이것도 조금 약간 원형적 사고로 생각하면 네. 어쨌든 출루하는 거잖아. 어쨌든 주자가 있으니까 맞지. 이게 더블 플레이가 되는 거지. 주자도 없으면 혼자 어떻게 2번 죽어요. 맞아. 우선 나가야지 병살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올해는 이번 주는 나간 걸 못 봐가지고 그니까. 그럴 것 같은데. 네 저번 주만 기록입니다. 두산하고 기아. 딱 6경기. 4번, 3번, 6번, 3번. 오, 다들 체감상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오, 정답은? 8번은, 야, 8번은 너무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거 맞추신 분들 꽤 계시네. 대타 성공률입니다. 자, 대타 성공률. 이거는 총 몇 번 성공했다. 그건 알려드릴게요. 6번 대타했습니다. 3번? 2번? 1번, 2번. 0번은 너 야구 안 봤지? 야, 어제도 하나 했었는데, 0번은, 맞아. 당신 0번은 야구 안 본 거 아니에요? 아니, 어제도 하나 성공했는데. 오, 이거는 좀 쉬웠다, 근데. 정답은 6번 중에 1번이었습니다. 그 한 번이 어제 유강남입니다. 어제 유강남. 자, 그럼 마지막 기록인데요. 에러 플러스 약간 이거는 했어야 됐다 하는 아쉬운 수비 개수입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그냥 해설위원도 이거는 잡아줘야 된다. 근데 이제 기록원에서는 이제 안타로 기록된 거. 그게 이제 아쉬운 걸로 잡아가지고, 이제 공식 에러 플러스 이제 약간 기록되지 않은 에러까지 해가지고 총 몇 번 나왔는지. 144분은 야, 144분 했으면 아직 야구 안 끝났어. 지금도 우리 야구하고 있어요. 144분 했으면. 아니 144번 했으면 지금도 야구하고 있다고. 지금도 한 7회 했겠다. 그리고 이거 기록은 이제 록기룸님이 다 기록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거 맞아. 이건 제 좀 사견이 담겨 있어가지고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제 사견이 담겨 있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네 정답은 9개입니다. 9번 했습니다. 네, 9번 9번.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6번 경기에서 9개가 나왔다는 것도 거의 한 경기당 하나 이상씩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공식으로 잡힌 것만 한 3번일걸요. 공식으로 잡힌 게 3번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안타로 기록돼가지고. 그쵸. 근데 그거밖에 안 했다고요? 근데 이것도 많이 한 건데. 아니, 왜 이렇게 졌냐고요? 아니 잠시만요. 번트가 여기 있다. 자, 번트 총 4번 했습니다. 근데 4번 했고. 네. 자, 첫 번째 번트 이거를 결국 후속에 어떻게 됐는지 말고 그냥 번트 작전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로 가죠. 그죠. 그러면 네. 이제 첫 번째 게 4월 23일 두산 신윤우 4회 말에 이제 번트 작전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1구, 2구를 다 파울냈어요. 파울내고 근데 그 이후에 강공으로 가서
이제 2루타를 쳤죠. 음.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일단은 작전을 내렸는데 실패죠. 그쵸, 실패죠. 그래서 이제 운이 좋은 거고, 그러니까 실패로 보고, 그 다음 이제 번트 시도가 4월 24일 기아전. 이것도 신윤우예요. 아, 윤우야, 너 번트만 하러 왔어? 진짜. 근데 그게 너가 할 일이 맞긴 해. 근데 이제 5회 초에 이제 번트를 했는데, 딱 초구 번트를 했는데, 이제 투스 플라이 아웃으로 실패죠. 지금까지 2번에서 2번 다 실패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4월 26일 기아전. 전민재 4회 초 이제 3구 이제 1구 2구 실패하고 1구 2구가 볼이었어요. 볼이어가지고 번트를 못 됐죠. 그다음에 3구째 번트를 됐는데 1루스 플라이 아웃으로 이제 실패죠. 이것도. 다 뜬공이야, 번트. 네, 이제 지금 벌써 3번 실패했죠. 이제 마지막 총 4번을 시도했는데 마지막 번트는 이제 4월 26일 어제죠. 이제 7회 때 장두성 두성이가 이제 3구를 이제 번트를 했는데 다들 기억나시죠? 김도영 선수가 달려왔는데 못 잡았죠. 맞아. 그래가지고 이게 안타가 됐습니다. 진짜.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희생 번트란 작전은 나는 죽고 상대 주자를 살리는 거니까 4번을 시도해서 어찌 보면 다 실패했다고 봐야죠. 다 실패한 거죠. 마지막 운이 좋았던 거고. 진짜. 자, 이렇게 기록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록은 이 정도로 정리가 됐고요. 자, 그다음 이제 기록을 봤으니 이제 잘했던 선수들 사실 1승 1무 4패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잘했다 하는 선수들을 좀 뽑아봤어요. 그죠. 뭐 성적은 팀 성적은 절망적이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 선수는 있으니까. 이거는 지극히 주관적으로 뽑은 겁니다. 맞아. 이건 그냥 저희 개인적인 의견. 근데 다들 비슷할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 선수는 나균환입니다. 나균환 성적 그냥- 한번 볼까요? 짠. 이랬는데 승리가 없어? 야, 진짜. 아니, 이거 봐봐요. 이닝. 자, 6이닝 2실점. 7이닝 2실점. 와. 근데 사실 이제 균환이가 맡은 임무가 4선발이죠. 우리 팀. 그쵸? 4선발이 이 정도 해주는 거는 진짜 잘하는 건데 미안하다. 미안해 균환아. 진짜 약간 미안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잘했는데.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전 나균환 올해 이 정도로 잘할 줄 몰랐어요. 그래요? 네. 근데 저도 예상보다는 잘하고 있는데 그쵸? 근데 이제 끝까지 봐요. 왜냐 이 친구도 이제 규정 이닝을 채운 적이 없어가지고 아. 작년에도 다 채울 뻔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좀 부상으로 내려갔죠. 결국에는 선발을 좀 상수를 보려면 이제 규정 이닝을 돌아줘야 돼요. 근데 지금 그냥 진짜 솔리드하게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 증명이 딱 그거죠. 규정 이닝 딱 채워주면 이제 그냥 얘는 확실한 선발로 이제 믿고 갈 수 있다. 이제 FA 대박 날 수 있고. 좀 더 지켜보자. 그래서 좀 더 봐야죠. 알겠습니다. 규정이도 그렇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선수 비슬리입니다. 아, 비슬리 나와야죠. 사연폭. 고생했어. 미안하다. 너도 미안하다. 다들 미안해 얘들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응원밖에 안 했지만 그냥 미안해. 그러니까 아니 이게 팬들이 미안해야 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리 더 지른다고 수비 잡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냥 미안하다 비슬아. 비슬리 성적입니다. 야, 콜스포를 했는데 그러니까 컬스프를 했는데 삼진을 11개나 잡았는데 이 삼진 11개가 말이 되냐고. 볼넷 하나 없었는데. 하지만 결과 패. 야, 진짜 아니 근데 솔직히 올러도 잘했죠. 올러도 완봉을 정말 잘했는데 그치. 이제 그 둘 투수 대결을 보면 3회까지는 확실히 올러가 더 잘했어요. 3회까지는. 근데 4회부터 6회까지는 비슬리가 잘했고. 근데 이제 7회 때 승부가 나버렸죠. 물론 7회 때 홈런 맞은 건 비슬리가 못하긴 했어요. 김다영 선수한테 홈런 맞은 건 못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 없어도 될 일들이 수비 때문에 생기면서 억까 당했죠. 그 홈런 하나로 만약에 승부가 끝났다. 그러면 저희도 박수 쳐주죠. 진짜 오랜만에 명승부였다. 근데 그 이놈들의 수비 때문에 참 비슬리도 그 착한 애가 화를 내고 다들 아시잖아요, 여러분. 비슬리가 얼마나 애가 인성이 좋은지. 아니 그니까요. 아니 막 수비 에러해도 품어주던 사람이었어요. 인터뷰할 때. 그죠. 그랬던 앤데, 응?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비슬레 모든 경기를 다 봤으니까 얘가 왜 화를 냈는지 알지만
지금 또 다른 팬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이 봤을 때는 이 골대 원래 수비 못하는데 왜 이걸로 하내는 거지? 하고 오해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 하나 자료 하나 볼까요? 아, 좋습니다.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좋습니다. 자, 화면 조정해 드릴게요. 자, 이게 다른 타팀 팬분들은 그 신윤우가 못 잡아서 그걸로 하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자, 우리 비슬리가 여기 롯데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노한 이유. 사건 번호 1. 자, 첫 번째 이제 데뷔전이었죠. KBO 데뷔전. 데뷔전 이제 5회 말 삼성하고 붙고 있었는데 잘 던지고 있었죠. 근데 그 노진혁의 송구 실책 기억나시죠? 2루로 던졌던 거. 그 순간 그 송구 빠지면서 충분히 퀄리티 스타트를 할 수 있었던 거를 노진혁 때문에 투구수 19개를 더 던지고 결국 홈런 타이틀을 받고 내려왔죠. 근데 이게 1번, 그다음 2번 넘어갈까요? 자, 두 번째 사건은 4월 4일 SS전 이제 1회 초 이제 레이에스 선수가 타구 판단 미스로 못 잡았죠. 이 못 잡는 순간 투구수가 5개 늘어나고 2실점까지 해버렸죠. 아, 마음 아파. 그죠. 다음 거 넘어갑시다. 자, 다음은 이제 사건 번호가 너무 많아요. 이게 하루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1이닝 동안 한 1이닝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구라치지 마요. 4월 11일부터 이제 시작인데, 자, 1회 말 물론 이 한동희 선수가 이제 마블링턴이었는데, 물론 이거 어려운 수비 맞아요. 어려운 처리 맞았는데 다른 팀 뭐 노시안 선수나 뭐 문보경 선수 약간 수비 잘하는 삼루수들 뭐 김도영, 김영훈 수비 잘할 수 있는 선수들은 이걸 잡고 충분히 송구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한동희에 대해 수비가 낮으니까 그냥 이제 그럴 수 있다 하고 넘겼죠. 그럼 그렇지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죠. 이것도 이제 내 안타로 기록됐고, 다음이 이제 노진현 선수인데, 이것도 만약에 송구가 진짜 빨리 완벽하게 했더라면 진짜 병살까지 노려볼 수 있는 플레이였는데, 송구가 너무 위로 떴죠. 위로 떠가지고 아웃카트 하나밖에 못 잡고, 그 다음 사건이 이제 황선민 선수가 이제 수비를 하는데 후속 플레이 과정에서 최주환 선수를 2루까지 막았어야 돼요. 근데 그걸 생각 안 하고 그냥 홈에다 던져버린 거예요. 홈에다 던져버리면서 최주환 선수는 그냥 2루까지 가버렸죠. 이제 불필요한 추가 진루를 허용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1회 말 사건 번호 6번인데, 이거는 이제 뭐 원래 못 잡는 타구긴 해요. 못 잡는 파울 플라이긴 한데 송성민 선수가 놓쳐가지고 어디 갔지 고민하는 사이에 비슬리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지가 홈플레이트까지 뛰어왔어. 마운드에서. 이것도 이제 물론 못 잡는 공이긴 한데 이게 힘들잖아. 투수는 얼마나 중요해. 맞아. 투수는 얼마나 체력이 중요한데 답답해가지고 마운드에서 저 홈플레이트 밑에까지 뛰어갔다 와봐요. 힘들죠. 이게 이제 1이닝 동안 있었던 일이다. 한 경기가 아니다. 근데 저 진짜 투수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죠. 자,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같은 경기는 맞는데 이제 이닝이 다르죠. 이제 5회 말 때 노진현 선수가 태양이가 잘 잡았어요. 태양이가 잘 잡고 1루에 던졌는데 좀 송구가 불안하긴 했는데 잘하는 1루수는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노진현 선수가 전문 1루수가 아니다 보니까 또 심지어 허리 디스크 때문에 허리를 못 숙여요. 찾아보시면 허리를 제대로 못 숙여요. 그래서 이것도 못 잡았죠. 그래서 내안타로 기록되고, 그 다음에 6회 말 또 강스타구 다른 1루수는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건데 또 전문 1루수가 아니다 보니까 못 잡아요. 이것도 내안타 돼버렸고, 벌써 사건번 8개가 나왔죠. 자, 다음 넘어갈까요? 네. 이제 사건 번호 9번. 이거는 이제 가장 최근 일이죠. 4월 18일 하나전. 다들 기억하실 텐데, 이제 그 이원석 선수의 타구가 저 거의 담장 근처까지 갔죠. 근데 여기도 펜스 플레이가 정말 아쉬웠죠. 심지어 우리가 홈으로 쓰고 우리가 수비하는 공간인데 펜스 플레이가 아쉬워서 3루타까지 허용해버렸고, 근데 그리고 그 다음 타석에서 이제 페라자 선수 타구를 이제 동희가 한 번에 못 잡았죠. 저글링 해버렸죠. 맞아. 저글링 하면서 2루타까지 가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비슬리가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멘탈 나가죠. 그죠. 못 믿지. 자, 이제 사건 번호 11번. 이거는 이제 팀 야수들이 만든 거예요. 이것도 이제 공이 튀었거든요. 포구를 못해가지고, 송성민이 포구를 못해가지고 1루 쪽으로 공이 튀었는데 이제 PTSD가 온 거야. 비슬리는 이놈들이 하도 수비로 나를 괴롭히니까 지도 이제 급해가지고 지가 달려 2루까지 슬라이딩을 하면서.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니까요. 슬라이딩 투수가 1루 더가웃까지 슬라이딩해서 들어가요. 물론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투수는 웬만해서는 수비 가담 안 하는 게 좋거든요. 맞죠. 그냥 야구단한테 믿고 맡겨야 되는데 믿을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얼마나 불안했으면 뛰었겠어요. 그 결과 결국 어지럼증으로 교체됐다. 3회 때 내려왔죠. 자, 이제 또 있어. 안 끝나.
이거는 이제 진짜 가장 최근이죠. 이제 기아전 7회 말. 이거는 이제 가해자 한동희. 이제 보시면 파울 타고를 3명이 쫓아가요. 제드 궁을 쓰는데 사실 근데 이거는 진짜 한동희가 더 뛰어서 잡아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한동희가 달리다가 힘들어 하고 빠져. 그리고 민재 이제 당황해. 저 새끼 뭐야 하면서. 그래서 열심히 달렸는데 못 잡죠. 근데 이 못 잡은 스노우볼이 결국에는 이제 한준수 선수가 안타를 때리는데 그 안타도 솔직히 안타로 기록되면 안 돼요. 근데 신윤우가 타구 판단 미스를 하면서 안타로 기록되죠. 안타로 기록되고 투구수는 늘어나고 또 이제 실점으로 이어졌죠.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비슬리가 이제 욕을 뻑 해버렸죠. 그쵸. 사형 퍽을 해버렸죠. 그죠. 이게 그냥 나온 욕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본 것만 해도 벌써 13개가 돼버렸죠. 13개 돼버렸는데 이걸 참다 이제 신윤우한테 터진 거죠. 그치. 근데 이제 여담으로 이제 비슬리가 한신에 있을 때 이제 팀 주전 중견수가 박혜민급 수비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한신이 수비를 엄청 잘하고 또 심지어 중견수는 박혜민급으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수비를.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죠. 좋습니다. 뒤에 더 있나요? 근데 이제 미담 있어 미담.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화를 냈으니까 또 이제 또 사람들이 얘 또 인성 안 좋을 수도 있겠다 볼 수도 있는데 이 친구 얼마나 착하면 자 보십시오. 첫 번째 비슬리는 5회 말 노진혁의 실책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 실책은 경기 일부분이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투수의 몫이다. 우리 팀 야수들이 최고다는 그냥 립서비스 같고 노진혁은 오늘 홈런을 쳐서 추가점을 뽑아줬다. 오히려 노지현 선수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다.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 이랬던 이렇게 착한 선수였는데. 그죠. 근데 여기서 미담이 끝이 아니라 더 있습니다. 미담 2. 이제 키움전 6회 말에 이제 홈에서 이제 브루스 선수가 3루에서 태그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레이에스의 이제 레이저 송구로 잡아냈어요. 잡아내고 브루스가 내가 너무 무리했나 하면서 앉아 있는데 비슬리가 일어나 해가지고 딱 손잡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미담 3는 4월 18일 하나전 이제 3회 초 이제 송선민 선수가 파워플라이 잡겠다고 포스 마스크 벗고 이제 뛰어갔는데 이제 못 잡고 돌아오면서 비슬리가 어느새 또 내려와가지고 미스터 선 너 이거 써 해가지고 챙겨주고 그렇게 정말 디테일 넘치고 타팀 배려하고 우리 팀 아끼고 그런 선수가 오죽했으면 욕을 했겠어요. 그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진짜. 이제 지금 타팀 팬분들은 올 때 모든 경기를 다 보시는 게 아니니까 이제 원래 비슬리는 이런 선수였다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봤고요. 하면 짠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착했던 비슬리가 이제 약간 조금씩 흑화하는 것 같아서 살짝 걱정이에요. 근데 어떡해요. 우리는 더 이상 지켜줄 수가 없어. 우리도 그러니까. 태그가 미안하다 슬리야. 근데 너 계약서에 아마 적혀 있었을 텐데 비슬아. 계약서에 아마 엄청 작은 글씨로 그게 영어인지 한국어인지 내가 모르겠지만 엄청 작은 글씨로 이놈들 수비 심각하다. 그럼에도 동의하십니까? 근데 너가 좀 잘 읽어봤어야지 비슬아. 맞지. 너가 잘 읽어봤어야지. 계약서 항상 꼼꼼하게 읽어야 된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비슬리 얘기였고요. 자 다음 선수는 현도훈입니다. 우리 도훈이 형 진짜 예상치 못했던 전력 외로 평가받았는데 진짜. 갑자기 이제 툭 튀어나왔죠.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번 주 정말 잘해줬죠. 와 어제 2이닝 막아준 거. 그죠. 이닝 덕분에 이제 그래도 저희가 안 졌죠. 덕분에 진짜. 우승이라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원래 두산 선수였죠. 두산에서 이제 육성으로 입단한 선수입니다. 하다가 다시 이제 또 이제 또 우리한테 방출당한 것도 이제 우리한테까지 왔는데 또 이제 비시즌 때 이제 좀 많이 꺾였죠. 나이가 30이 넘어가지고 좀 꺾였는데 이제 우리 구승민 구하방 선수가 이제 자기 사비로 이제 현도훈 선수를 데리고 일본에 같이 훈련을 가가지고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해보자 해가지고 파이팅 했는데 이제 이 선수가 2군 울산 웨일즈전이었죠. 퓨처스 데뷔전. 네. 퓨처스 이제 울산 웨일즈 데뷔전이었는데 그날 이제 퀄리티 스타트를 했었나? 굉장히 잘했어가지고 이제 눈도장 딱 찍었다가 이번에서 꾸준히 계속 안정된 성적 보여주고 이제 콜업이 됐죠. 콜업이 돼가지고 또 보여주고 있죠 지금. 그래서 지금 현도훈이 너무 약간 잘 해주고 있다. 맞아요, 그나마 맞아요. 약간 의지가 된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다음 그리고 약간 한마디 더 붙이자면 네. 사실 이제
물론 이제는 필승조로 써도 될 것 같아요. 필승조로 써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뭔가 너무 지금 묵묵하게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이 친구를 이제 우리가 작년에 김강현 선수를 묵강현이라 불렀듯이 이제 현돈 선수도 묵돈이라고 묵묵하게 자기 역할 잘해준다. 그래서 묵돈이라고 이제 많이 부르더라고요. 묵돈 그렇구나. 좋습니다. 묵돈 선수였고요. 다음 선수는 전민재입니다. 아 민재가 드디어 살아났죠. 민재가 맞아요. 민재가 지금 이 성적이 주간 저번 주 성적만 이렇게 통합해서 갖고 온 거거든요. 사실 네. 이제 민재를 좀 고민했던 게 화요일 경기 기억나십니까? 화요일 경기였나? 이제 그 타무라 선수가 올라와서 네. 제구가 안 돼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밀어내기로 점수 얻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던 그거였는데 거기서 민재가 답도 없는 심판 머리보다 더 높은 공에 헛스윙을 해버리죠. 그쵸. 거기서부터 이제 약간 꼬였는데 그것 때문에 느그민재 하다가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겼던 로드리게스 등판 날 그 기점부터 얘가 이제 빠따 갑자기 살아나더라고요. 살아나고 또 이제 수비가 잘해줬어. 수비 특히 양의지 선수 타고 이제 병살 처리한 거 그게 컸죠. 그 덕분에 로드리게스가 6회에도 나올 수 있었죠. 진짜 아니 민재는 그래서 공격뿐 아니라 수비도 같이 봐야 되는 선수긴 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이렇게 다이빙 해가지고 탁 잡고 누워서 토스 탁 해주는데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원래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선수인데 꼭 우리 입에서 느그민재 나와야 그래 민재 잘하자. 좋습니다. 그래서 잘했던 선수고요. 이제 살짝 찌끄레기 올라오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자, 지금 롯데는 지금 근데 무슨 상황이냐? 지금 롯데가 어떤 상황일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선발 평자가 1등이에요. 이거 굉장히 좋죠. 근데 이거는 네. 진짜 제가 이때까지 야구 보면서 이랬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1선발부터 5선발까지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는 거. 진짜. 항상 이제 외국인이 문제 있거나 아니면 4선발, 5선발이 문제 있었는데 진짜 역대급으로 1, 2, 3, 4, 5 누가 나오든 일단 5이닝은 던져줄 수 있다. 이게 진짜 거의 처음이거든요. 제 기억 속에. 근데 왜 그럴까? 불펜. 불펜. 지금 정철원, 정현수, 쿄야마 나가리 됐죠? 아 그죠. 윤성빈, 홍민기 나가리 됐죠? 그러면서 지금 불펜이 흔들흔들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큰 게 물론 이렇게 된 이유는 뭐 쿄야마 쿄짱 제외하고 나면 이제 철원이 현수 같은 경우는 이제 갈아버렸죠. 김동희 시원하게 진짜 이러면 안 된 정도로 갈아버려가지고 특히 현수는 말이 안 됐죠. 진짜. 철원이 같은 경우도 이제 두산에서 2년 동안 혹사 당하고 이제 안식년 1년 보내고 이제 우리 팀에 왔는데 이미 한번 깨져본 투수는 진짜 관리를 해줘야 돼요. 한번 깨진 선수는. 근데 한번 깨진 거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현수 다음으로 많이 던졌죠. TV 틀면 철원이가 있었죠. 맞아. 전반기 때. 우리 저 맨날 나오는 그 순서 있었잖아요, 불펜. 그죠. 박진, 정철원, 현수. 정현수.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툰동 잘못이죠. 본인이 간 거니까. 그리고 이제 표정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좀 도박픽이었어요, 진짜. 맞아. 이게 우리가 올 때부터 일단 제구 안 되는 거 알고 있었고. 맞아. 공 빠르고 뭐 스플리터 좋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고점만 보고 ABS 믿고 데리고 온 거죠. ABS에 좀 걸릴까 안 걸릴까.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참 이게 아커가 근데 이게 올해 처음 되는 거잖아. 올해 처음. 맞죠. 올해 처음이라서 솔직히 데이터가 없어. 이게 쌓인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타 팀은 얼마나 성공할지 그게 없으니까 처음에 저도 뭐라 못하겠는데 뭐 LG 웰스 하나 왕인청 하는 거 보면 너무 부럽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콧장이 그래도 그나마 좀 근접점을 볼 수 있는 거는 표장도 없었더라면 누군가는 그 이닝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그게 국내 선수로 책임지면 좀 우리 입장에서는 뭐 표장한테 미안하지만 스미마생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우리 선수 갈리는 거니까. 그렇죠. 거의 지금 쿄야마 초반에 사용하는 게 거의 이제 뽕 뽑겠다 느낌으로다가 계속 나오긴 했어요, 진짜. 그죠. 근데 이 친구가 진짜 너무 주사위형이어가지고 6이 뜨면 오케이 오늘은 되는 날. 근데 1이 뜨면 심각한 날. 그래서 아마 지금 2군에 내려가 있는데 아마 2군에서 조정 기간을 갖추고 이제 한번 다시 올라올 텐데 이제 그게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윤성민, 홍민기는 이제 이 친구가 전 제일 너무 아쉬워요. 여기 플러스 이민석까지 합치면 이제 매진도 작년에 이제 쭉 보셨다시피 윤성민, 홍민기, 이민석 다 150 이상 던질 수 있으면서 그쵸. 젊고 굉장히 진짜 매력적인 큰 우리의 이제 아픈 손가락들이 드디어 알을 깨고 나오는구나 생각했는데 와, 그 세 명이 동시에 다시 들어갈 줄 몰랐어. 그게 커요. 진짜. 그러니까 이민석은 우리가 5선발로 봤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그래도 진욱이가 나와서 그나마 좀 이게 해결이 됐어. 맞죠. 근데 윤성민, 홍민기는 그래도 민기는 자원 불펜으로 받고 롱립 가능하고 윤성민도 뭐 필승전은 솔직히 뭐 감독이 그냥 말한 것 같고 그래도 1군에서 공 던질 수 있겠다 생각한 애들인데 아니 지금 어디 갔어? 야, 어디 갔어? 안 보여 지금. 그러니까 우리 비밀 병기들. 그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빠져버리니까 지금 보여주신 5명이 빠져버리니까 이제 선발이 뭐 6회만 던져도 잘 던진 거죠, 선발이. 근데 이제 우리는 8회 정민 9회 준용이로 세팅이 갖춰져 있는데 7회를 지금 막아줄 선수가 없어요, 지금. 그게 이제 좀 많이 힘들죠. 뭐 이제 물론 묵도원이 나타나긴 했지만 너무 계속 갈 수는 긍정적인- 없으니까 다. 그죠. 또 스몰 샘플이라서 아직 좀 믿음이 좀 부족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실한 7회 자원이 없어가지고 좀 이제 이기고 있는 경기도 좀 힘들었던 적이 있죠. 고민이 많았죠, 불펜에 대해서. 그쵸. 그래서 불펜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자, 타격 심각하죠 지금. 타격은 그죠. 너무 매진님은 롯데를 딱 봤을 때 네. 화끈한 팀으로 온 거잖아요. 아 그쵸. 약간 그죠. 근데 저는 작년에 이제 롯데 들어갈 때는 롯데는 빠따 팀으로 얘기를 듣고 들어갔는데 막상 작년에 봤을 때는 소총부대였고 그리고서 왔는데 이번에는 소총도 아니야. 그러니까 작년에 딱 그랬잖아요. 이제 소총부대였는데 얘들 홈런 하나 못 치네, 딸깍 하나 못 하네, 좀 홈런 좀 쳐라 했는데 올해는 초반에 홈런 치는데 그게 연결이 안 돼. 계속 그러니까. 연타가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팀이. 그러니까 아니 왜 그러니까 하나 잘하면 하나 못하고 그거 다시 잘하면 다른 거 하나 또 못하고 약간 그게 롯데입니다. 그게 롯데 DNA. 아 이게 그런가요? 없어요. 이게. 그랬군요. 이런. 그래서 지금 득타율이 1할 때입니다. 이래서 야구가 참 재미없죠. 좀 점수는 나야 재밌는데 점수가 나야 좀 볼맛이 있는데 진짜. 답답해. 명절에 고속도로에 있는 것 같아. 그냥 진짜. 가만히. 제가 맨날 그런 표현을 써요. 가슴에 유강남이 앉은 듯 답답하다고. 강남이 플러스 큰 동이까지 얹히죠. 두 명은 얹혀야. 숨을 못 쉬겠어요, 선생님. 이럴 때는 진짜 심각해요. 이럴 때는. 진짜. 그리고 이제 또 수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시 들었던 것처럼 심각하죠. 그죠. 네. 좀 잘하다가 싶어도 또 어디서 구멍이 나고.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크게 약간 중요할 때 실수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특히 태양이가 좀 심하죠. 맞아. 그리고 지금 수비가 또 심각한 이유가 윤동희, 황성빈 지금 아웃됐죠. 그 다음에 지금 자준우 우예스 외야가 자준우 우예스고 지금 한동희 수비는 말할 것도 없고 노진혁은 전문 일루수 아니고 윤동희가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 우선 자준우 우예스예요. 우에스 가자 이름 같은데요. 우에스는.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수비가 너무 심각한 거야. 그죠. 사실상 자주는 우에스는 그냥 시간부터 하나 달고 뛴다 보면 돼요. 얘들이 자주는 나이가 있고 우에스는 이제 햄스트링 안 좋으니까 진짜 언제 부상당할지 몰라요, 얘들이. 거의 이제 중견수가 통나무 들어야 되거든요. 그죠. 중견수가 이제 좌우로 열심히 뛰어다녀야죠. 그쵸. 근데 그 중견수를 손호영 쓰다가 그러고 그러다가 손호영 가고 신윤우 쓰다가 뭐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타격도 심각하고 수비도 심각하다. 그래서 지금 롯데가 꼴등인데 10등인데 반등 요소가 그럼에도 있을까? 그나마 이제 럭키 믿기죠. 긍정적인 사고를 한번
돌려보자면요. 우선 첫 번째로 어제 경기만 봐도 우선 준우엠 올라오고 있죠. 살아나가고 있죠. 그죠. 이제 저희가 한동희를 계속 4번 쓰다가 답이 없었죠. 유일하게 홈런 하나 못 치고 4번 타자들 중에서. 근데 이제 결국에는 한동희를 밑으로 내리고 우리 참 그래도 지금 몇 년 동안 4번 해주고 있는 우리 캡틴이 올라왔는데 다행히 어제 입국에 성공했고 그쵸. 또 사고실 보면 또 이제 멀리 나가고 그쵸. 그래가지고 당분간은 4번 타자의 공백을 캡틴이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준우엠 지게 태어라고 얘기던 사람들이 지게 불태워라고 바꾸더라고요. 전 세계 그래서 이제 준우엠이 올라오고 있고, 다음 자 현도훈, 최희준, 박정민 이렇게 세 명이 지금 불펜을 어떻게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죠. 저희 지금에서는 뭐 상수로 볼 수 있죠. 지금에서는 미들맨인데 근데 이제 현도훈 선수는 이제 어제 2이닝 던진 거 봤을 때 더 믿어도 될 것 같은 게 축구도 140 후반 8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커터랑 스플리트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포크볼이랑 커터 포크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충분히 이제 타이탄 상에서 맡겨도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최희준이 조금 이제 물음표죠. 일단은 어깨가 이게 수술 때문에 네. 아직 재활하고 온 애여가지고 연투가 안 돼. 연투. 아 맞죠. 이 친구는 선수 생활을 거의 끝날 뻔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이제 연투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아쉬운 게 그거죠. 좀 잘하고 있다가 LG전 때부터 흔들렸죠. 아 블렛이 그것도 맞아요. 많고 살짝 생각보다 불안하고. 피안타도 잘 나와가지고 그래서 일단 현도원보다는 밑으로 봐야 되고 네. 왜냐 좀 왔다 갔다 퐁당퐁당하는 애여가지고 좀 미들맨은 보기 힘들고 정민이는 우리가 미들맨은 보고 있다가 최근 들어 좀 피홈런이 많아졌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정민이가 못했다기보다는 오선우 선수가 너무 그 자세가 거의 무너졌거든요. 자세 무너졌는데 그걸 넘겨버리니까 좀 할 말이 없긴 하죠. 그니까요. 그렇게 포수가 넘겨버리면 뭐 어떻게 탓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또 포수가 달란 대로 그러니까 정수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빼라 했는데 이제 체인지업이 실투가 되면서 몰리면서 그냥 이제 노림수에 걸린 거고. 그쵸. 이제 오스틴이랑 오선우 이 오씨들이 문제야. 오씨들이. 이놈들이 오스틴도 말도 안 되는 건 그냥 그 초구에 카운터 잡으러 슬라이드 하나 툭 던졌다 그걸 넘겨버리니까 답이 없는 거고. 또 오선우도 그래도 제가 약간 정민이를 좀 좋게 평가하는 이유가 네. 이제 원래 보통 투수들 보면 홈런 맞고 나면 또 신인일수록 거기서 흔들려가지고 이닝을 못 끝내요. 거기서 맞아요. 홈런 맞고. 그래서 맞아요. 그대로 무너지는데 볼넷주고 정민이는 그런 게 없어. 정민이는 홈런 맞아도 어떻게든 자기 이닝,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이닝을 다 끝내고 내려와요. 진짜 멘탈이 좋아요. 네네. 그런 점에서 저는 얘가 홈런은 맞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잘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불펜이 흔들흔들하지만 현도훈, 최희준, 박정민으로 이제 현수 올라오고 이제 다른 선수들 올라올 때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네, 버틸 수 있다. 이것도 이제 긍정적인 요소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자준우 vs 거기에 이제 중견수 장두성을 썼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 저희 맨날 시청자들이 물어봤거든요. 왜 장두성 안 쓰지? 왜 장두성 안 쓰지? 하다가 이제 드디어 장두성을 썼는데 솔직히 장두성은 빠따 별로인 거? 그건 팩트여서 그건 할 말 없긴 해요. 근데 그죠. 자준우 vs를 커버하려면은 장두성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죠. 지금 현재 자원에서는 두성이밖에 없긴 해요. 두성이밖에 없게 하고 빠따도 진짜 많이 아쉬워. 이게 특히 하이볼 아직도 대처 안 되고 맞아요. 150 넘는 건 컨택도 못 해가지고 했으냐. 근데 그거는 괜찮아요. 9번에 박아 넣으면 돼 그냥. 1번으로 안 쓰면 돼. 그냥 9번에 넣어놓고 어차피 그래도 뭐 안타 치고 출루하면 도루도 할 수 있는 선수니까 9번에 넣어놓고 쓰면 되긴 되는데 근데 살짝 전 아쉬운 게 그거예요. 네. 우리가 엄청 밀고 있잖아요. 얘가 두성이가 한성민보다 수비 잘하고 얘가 이제 지금 우리 뭐 자주는 vs 극복하려면 두성이 써야 되는데 좀 아쉬웠던 게 뭔가 못 잡을 수 있는 타구들이 그러니까 못 잡아도 되는 타구예요. 못 잡아도 아쉽다. 그치. 하지만 잡아주면 역시 롯데의 주전 중견수 장두성이다. 야 역시 박태민급이었다. 이런 말 나올 수 있는 타구가 몇 개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좀 아쉽게 못 잡아가지고 그런 거를 잡아줬더라면 우리도 자신 있게 이거 수비는 장두성이 맞아라고 밀 수 있었는데 그게 전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증명해 내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막 눈에 띄게 증명을 못했다. 그죠. 그렇다고 수비를 못하는 건 아니고 그쵸. 그냥
진짜 어려운 타구였지만 이런 것도 잡아준다면 우리가 아 그래 우린 두성이가 중견수가 맞아라고 딱 할 수 있었던 게 한 두 개인가 있었는데 그걸 좀 다 놓쳐가지고 그쵸 그게 그쵸.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말인지 굉장히 공감이 되긴 해요. 네. 그래서 장도성을 지금 사용하신 게 또 이제 긍정적이다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써야죠. 그리고 이제 또 얘기를 하자면 1군 얘기를 이제 한 김에 마저 더 얘기를 하자면요. 아 그리고 박승욱까지. 다음이 박승욱인데 지금 박승욱이 백업으로 지금 뎁스가 엄청 얇은데 내야 올라운더로 박승욱이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죠. 승욱이 형이 원래 이렇게 써야 빛이 나는 선수예요. 원래 이제 팀 사정상 노진영 선수가 갑자기 들어 누우면서 갑자기 유격수를 맞게 돼가지고 좀 말도 안 되는 수비 범위야. 수비 범위로 좀 욕을 많이 먹긴 했는데 근데 이제 유격수만 제외하면 1루, 2루, 3루 다 백업으로 충분히 이제 든든하게 해줄 수 있는 자원이어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 써야죠. 지금 한동희가 지금 많이 힘드니까 그쵸. 어쨌든 이제 그 노름하는 도박즈 복귀하기 전까지는 이제 어쨌든 수욱이 형이 해줘야 된다. 그래도 어제 안타도 하나 치고 동점 맞아. 더치타도 치고 맞아. 그 전까지는 이제 수욱이 형이 힘내줘야 된다. 진짜. 그래서 지금 든든 빼고 그죠. 약간 힘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1군 얘기를 한 김에 더 얘기를 해보자면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우선 한태양이 이제 크게 실수하는 게 많이 아쉬워요. 그죠. 이게 중요한 순간에 뭐 어제도 정말 중요한 레버리지 높은 상황이었고 또 그 전에 실수가 아마 KT전 우리가 7연패했던 규난이 경기였는데 이때도 규난이었네. 그 아마 규난이가 3회 때 병살 김현수 선수의 타구를 병살 처리를 할 수 있었는데 김현수 선수가 빠른 것도 아닌데 뭐가 그리 급했는지 서두르다가 또 병살 처리 못하면서 거기서 이제 투구수 많이 던지게 되고 결국에 이제 나균환 선수가 4회 때 내려왔었나? 그리고 팀은 7연패로 가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규난이 등판 날이었고 또 그걸 이제 실수하면서 병살 할 수 있는 걸 처리 못하면서 이제 팀은 뭐 무승부까지 해버렸죠.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보면 네. 네네. 말씀하세요. 그래가지고 태양이가 좀 많이 아쉽긴 해요. 그죠. 근데 약간 그 도박지 그놈들이 밉긴 한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죠. 이게 어찌 보면 걔들은 이제 레귤러 주전 선수였고 태양이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선수였으니까 기회를 잡기를 나죠. 바랬는데. 그죠. 보란듯이 잡아서 자기 거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사실 힘들죠. 말처럼 안 되죠. 이게. 그쵸. 얘 말이 쉬운 거지. 그래서 태양이가 아쉬웠고요. 다음 동희. 동희 이 아이를 진짜 어떡하면 좋을까. 동희는 네.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죠. 네. 이 친구는 고포가 아니다. 고포가 아니고 중장거리형 타자다. 인정할 걸 이제 인정하자. 근데 중장거리형 타자인데 장타율이랑 하듯이 낮아서 똑딱이로 봐야 된다. 근데 똑딱이로 보기에는 팔이 느려. 팔이 느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살찐 한성민이다. 그럼 왜 쓰는 거죠? 왜 쓰냐고요? 이대호의 후계자니까. 리틀 이대호니까. 공강고 출신이니까. 진짜 말 안 돼 진짜. 근데 지금 뎁스가 없긴 해요 지금. 맞아요. 지금 뎁스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솔직히 저도 좀 지금 해설위원분들도 계속 뭐 아예 타격 밸런스 무너졌고 타이밍 안 맞다. 그래서 저도 이군 조정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니까. 맞죠. 그래서 애들 도박한 애들 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둬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근데 너무 지금 요즘 약간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수비도 공격도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약간 대타로 빼는 건 어떤가. 3루 박승우 넣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은 그냥 수욱이 형 왜냐면 애초에 지금 뭐 햄스트링이 안 좋대요. 또 햄스트링이 안 맞아. 좋아가지고 그래서 수비를 못 한대요. 그래서 수욱이 형 써야 될 것 같고 대타로 쓰고 싶다가도 근데 얘가 땅볼이 50%가 넘어요. 공을 못 뛰어요. 땅이 공을 못 요정이야. 뛰어가지고 공을 못 뛰어 대타로 나와도 오히려 대타에 나와가지고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자,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잠깐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고 2군에서는 무슨 일이? 이제 2군으로 넘어가는 1군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2군으로 넘어가자면 2군에 이제 선수들을 짜르르르르르 다 넣어놨습니다. 우선은 넣어놓고 빼고
넘어갈 거는 이제 넘어가면 되니까 우선 다 넣어놨는데 그래서 이제 한 명씩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박노건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이제 원래는 원래 이름이 잠깐 이게 개명한 이름이거든요. 원래 이름이 맞아요. 뭐였더라? 재민. 기억이 안 나네. 원래 박재민 선수였거든요. 맞아. 네. 이 선수가 이제 민기 다음으로 뽑힌 선수인데 그래도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또 이제 뭐 군대 갔다 오고 또 이제 좀 잊혀지고 있다가 이제 올해 또 2군에 나와가지고 괜찮게 던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바로 정식으로 전될 한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자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쵸. 그래도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 근데 지금 4월 13일 이후로 실종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참 전 롯데가 항상 아쉬운 게 메디컬 리포트가 없어요, 팀에. 다른 팀들은 보면 인스타에 바로바로 올라오거든요. 경기 중에 누가 부상으로 빠지면 뭐 몇 회 있다가 지금 뭐 병원 치료 마쳤다. 뭐 지금 뭐 어떻게 치료하고 있다. 바로바로 인스타로 올려주는데 우리 팀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직접 기사로 확인해야 돼. 네. 기사로 하는데 또 특히 2군 선수들은 안 나오죠. 1군 선수들만 나오고 2군 선수들은 이제 기사가 안 나오니까 그냥 이제 저희가 보고 얘 요즘 등판 안 하네? 부상인가 보다. 그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죠. 진짜 이건 너무한 것 같아요.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이제 또 넘어가면요. 한현입니다. 한현이는 근데 성적 보면은 넘어갈까요? 이군에서도 부진하다. 넘어가겠습니다. 뭐 굳이 좋은 말 안 나올 것 같아서. 자, 하준서입니다. 지금 육성 포수로 1루 출장 중이거든요. 지금 아마 지금 뭐 서하은 선수도 그렇고 다들 포스 들어왔다가 다른 수비하는 게 아마 2군도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다 나오는 것 이제 같아요. 빠진 만큼 또 땡겨 왔으니까. 그죠. 이제 다 땡겨 와가지고 쓸 선수 없어서 그래서 아마 2군도 그냥 일단 너 수비 돼? 그럼 너 일단 해봐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이제 하준서가 홈런을 2개나 치면서 이제 장타력이 있는 선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하준서였고요. 자, 똑같이 이제 육성 포수 서하은입니다. 그죠. 이번에 3연타수 홈런 쳐가지고 갑자기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선수인데 또 보니까 김도현 선수 한 살 후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뭐 지켜봐야죠. 물론 이제 2군 한동희 보시면 아시다시피 2군 성적은 맹신할 수 없기 때문에 맞아. 뭐 이런 선수가 잘하고 있다. 그냥 눈여겨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큰 기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가몰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맞아요. 이런 선수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다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또 잘할 수도 있는 거고 잘하면 또 이제 좋은 거고. 근데 약간 이제 또 서한 선수가 또 약간 특이한 게 포수로서는 키가 되게 작대요. 173 키여서 우익수로 출전이 잦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떡대는 안현민급이야. 맞아요. 또 스윙하는 거 보면 또 파이팅 있어 보여가지고 이제 우익수로 나오지 않을까. 그건 되게 신기한 선수였고요. 다음 윤성빈입니다. 뭐 할 말이 있을까? 그래도 이 방어율이 이런데 어떻게 여기에 코멘트를 할 수 있을지. 그니까 이거 그냥 구위가 아예 죽은 것 같거든요. 일단 가장 큰 거는 구속이 떨어진 게 커요. 맞아요. 원래 이 친구는 메리트가 150 중반을 뿌리면서 거기 이제 포크볼로 이제 타자 타이밍 뺏는 건데 타자 헛스윙 유도하는 건데 근데 이제 150 초반밖에 안 나와요. 초반밖에 안 나오는데 문제는 제구가 안 돼. 제구가 안 되니까 이제 쓸 그게 없는 거죠. 안 그래도 이게 윤선민 선수가 직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이게 피안타율이 높았거든요. 결국에는 피안타율이 높아가지고 결국엔 얘도 포크볼이 돼야 되고 그리고 투피치로 힘들죠. 투피치로 힘드니까 이제 아마 옛날에 슬라이더 던졌거든요. 던지다가 이제 뭐 투구폼 밸런스 조정한다고 봉인시켰다가 이제 본인도 이제 1군 선수가 되고 싶으면 투피치로 부족하니까 비시즌 때 슬라이더를 연습했더라고요. 그 슬라이더를 연습을 했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좀 투구 밸런스가 망가진 게 아닐까. 그니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구속도 안 나오고 제고도 안 나온 게 아닐까. 이제 깡깡깡 와장창 강화 실패.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아쉬운 거는 특히 야구에서 그런 게 있어요. 투수는 파이어 불러, 타자는 걷고 안고 죽어야 된다 하거든요. 얘들을 넘겨버리는 순간 또 부메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참 포기하기 힘든 자원이죠, 얘들이. 그쵸. 좋습니다. 자, 넘어가면요 이진아입니다. 얘도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제 기대를 많이 한 선수죠. 상위 라운드 픽이기도 하고.
또 작년 겨울에 대만에서 이제 윈터리그를 했었는데 뭐 네. 독립 야구팀들이랑 거기서도 굉장히 잘했고 음. 잘했고 이제 지금도 이군에서 뛰고 있는데 뭐 급한 게 아니어가지고 얘도 맞아요, 천천히 가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진아가 지금 볼산비가 좋은데 피안타율이 높아가지고 아직은 이제 2군에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이 하이성입니다. 아 얘도 이제 굉장히 빠른 볼로 공 빨라가지고 굉장히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는데 보면 이제 피안타가 조금 많아. 이 친구 피안타가 맞춰 잡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약간 네. 어떻게든 자기는 스트라이크 던지겠다 해가지고 굉장히 그건 좋아요. 그건 좋은데 볼질 안 하고 최대한 볼넷 안 주고 본인 스트라이크 넣으려고 하는 게 보이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1군에서 타자 상대를 통할까? 그니까. 왜냐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빠른 볼 되게 잘 쳐요. 그니까요. 빠른 볼로 되게 잘 쳐가지고 이게 통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이제 변화구가 잘 돼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냥 빠른 볼 150 짚고 빵빵 던지는 애들은 그냥 빵빵 하고 쳐버리던데요? 그죠? 뭐 한두 네. 번 보면 금방 눈에 익죠.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롱런 하려면 변화구 장착이 필수죠. 이제 무기가 더 있어야 된다. 아, 맞습니다. 자, 다음 김태혁입니다. 아, 넘어갈까요? 상수님은 근데 상수님도 뭐라 하기 힘든 게 네. 브록의 나이에 또 우리 팀 와가지고 또 서튼 때랑 이제 툰동 때 네. 한 거의 2년 반을 갈려가지고 아니, 저는 작년에 되게 고마웠어요, 상수님. 상수님 그죠? 작년에도 이게 던지다가 또 한번 그거 부축해서 나갔어요. 다리에 네. 경련이 왔습니다. 네. 쥐 와가지고 참 안타깝죠. 나이도 많을 때 와가지고 또 갈려가지고 참 네. 뭐라 하기 힘들죠. 그래서 뭐 근데 이제는 좀 그냥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 형, 보니까 140%만 나오더라고요. 나와가지고 그냥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 형 고생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신동건입니다. 동건이는 근데 애초에 태연이도 그렇고 오늘 태연이가 입대했거든요. 네. 현역으로 입대했는데 태연이도 그렇고 동건이도 뭐 당장 쓰려고 뽑은 게 아니에요. 당장 쓰려고 뽑은 게 아니고 그쵸. 그냥 천천히 이제 미래 선발 자원을 키울 애들이어가지고 뭐 동건이도 그냥 뭐 하고 있구나. 하고 있구나. 근데 이게 좀 그게 있어요. 다른 타팀 1라운드 애들은 뭐 와 지금 1군 와서 던지던데 뭐 누구는 잘하던데 누구는 선발로 나오던데 그런 게 많은데 근데 그런 거에 너무 휘둘릴 필요 없고 어차피 얘는 길게 보려고 특히 이제 랜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걸 안 한대요. 이제 1년차 고졸 애들 1년차 애들 절대 1군에 안 올리고 2군에서 확실하게 몸부터 키우고 네. 체계적으로 키우겠다. 근데 그게 원래 맞긴 해요. 그쵸. 그게 맞아가지고 동건이도 그냥 이제 편하게 보시면 돼요. 그냥 얘 급하게 볼 애가 아니어가지고 그쵸. 뭐 커브가 되게 좋은 친구예요. 매력적인 친구여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12이닝 15K로 파괴력이 있는 선수다 정도로만 맞아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정철원입니다. 근데 철원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확실히 애초에 두산 팬분들이 올 때 설명서를 줬어요. 그쵸. 얘는 가는 만큼 바로 표현을 하는 애다. 근데 이제 뭐 작년에 75경기 나왔으니까 뭐 감당해야죠. 그쵸. 사용 설명서에서 정철원은 지금 4이닝 4볼넷이어서 조금 더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승원입니다. 자, 이승원이 이제 복귀한다고 하더라고요. 승원이도 진짜 우리 한때 네. 세웅이 군대 가면 승원이 써야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쵸. 되게 진짜 아픈 손가락 중 하나죠. 근데 그쵸. 실제로 승원이는 아파요. 권투lum이하고 진짜 아파요. 맞아요. 거의 완치 불가능한 거라면서요. 네, 권초염이 뭐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친구가 최저 연봉이 3,300만 원인가 크보가? 3천만 원인가 그건 되는데 네. 근데 이 친구가 2천 얼마예요. 2천 얼마이라는 것은 이제 1년 11개월 계약 안 한 걸 테고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뭐 기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정해진 기간 안에 뭘 못 보여주면 방출까지 갈 수 있는 금액이지 않을까라고 다들 추측하시더라고요. 근데 다행인 건 그래도 지금 이제 나오고 있다 이군에. 맞아요. 이게 경기 리그 이거 전적 보면 딱 한 경기 나왔어요. 한 경기 나왔는데 근데 이게 부상 이후에 22년 이후로 투구 기록이 없는데 드디어 이제 한 경기 나왔다 해서 이제 갖고 온 거거든요. 잘 돼야 되는데 심지어 그래도 많은 걸 보여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1군에서 뭐 컬스풀까지 하고 그래도 선발로 나와서 되게 좀 기대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근데
뭐 옛날 헤드샷도 맞기도 하고, 그쵸. 그러니까 타구에 머리도 맞기도 하고, 또 네. 본인도 아프기도 하고, 좀 잘 풀렸으면 좋겠는 선수인데. 진짜 잘 되면은 체인지업 그냥 박정민 상위 호환 같은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예, 투심도 키도 커가지고 투심도 좋고 체인지업도 좋아가지고 참 있으면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선수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승원 얘기를 했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 그 세 자릿수 육성 선수는 5월 1일부터 등판이 가능합니다. 그죠. 5월 1일부터 이제 정식 선수 전환이 네, 돼가지고. 전환이 가능해서 그 부분도 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김태균입니다. 아, 태균이는 다들 모르고 있다가 아마 시범 경기 때 많이 알았을 것 그쵸,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굉장히, 예, 아마 고교야구 보시는 분들만 아실 테고, 네. 그냥 이제 안 보시는 분 잘 모를 텐데, 굉장히 하이라운드 선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고3 때 수술을 재활한다고 거의 안 던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깨는 좋을 거고, 근데 이 친구도 이제 아마 선발로 쓸 것 같아요. 쓰게 된다면. 오. 근데 아마 뭐 지금 뭐 선발이 급한 것도 아니고 뭐 그쵸. 선발 급한 게 아니니까 그냥 뭐 올해는 그냥 2군 퓨처스에서 선발 수업 한다 느낌으로 한 1, 2년 선발 수업 받고 나중에 또 잘하면 기회를 받지 않을까. 네. 그래서 김태균 선수도 그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직은 기복이 많이 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정현수입니다. 좋아요. 현수는 딱 10일 채우면 올라올 것 같은데요. 지금 네. 강원도 영재가 있긴 한데 영재가 믿음이 있었더라면 어제 영재를 썼을 것 같고, 충동 입장에서는 정민이가 체인지업으로 자타 승부가 가능하니까 영재보다 높게 보니까 안 쓰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현수가 좀 잘 던지고 있어가지고 아마 10일 채우면 올라오지 않을까 바로. 바로 올라올 것 같아요. 자, 다음 김창훈입니다. 아, 이 친구도 참 기대가 많았던 선수인데. 그쵸. 3라운드 기대죠. 그죠. 근데 아쉽더라고요 지금 이군 네. 성적이. 그래도 불펜 전환 후 나아졌다고 하는 나아진 모습이라고 하는데. 그죠. 근데 아직 좀 더 보는 게 너무 아직은 데이터가 너무 스몰 샘플이니까. 맞아요. 자, 다음 송재영입니다. 재영이 좋아요. 그죠. 저도 사실 얘가 진짜 원포인트로 잘하거든요. 진짜? 물론 현수도 구속이 안 나온 상태면 당연히 원포인트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재영이는 진짜 원포인트 좀 확실하게 해줬던 기억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거 성적만 봐도 딱 보이지 않나요? 좋은 게? 얘도 써도 되는데 왜 안 올리는지. 저는 영재보다 재영이를 좀 더 위로 보거든요. 물론 저도요. 고점은 영재가 더 높죠. 150까지 던질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재영이는 그래도 작년에 40이닝 정도, 40경기 나왔으니까, 40경기 정도 나왔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더 1군 샘플이 더 많으니까 차라리 얘를 더 올리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약간 우리 감독님이 구속 빠른 걸 좋아해요. 빠른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영재를 좀 더 위로 보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다음은 홍민기입니다. 자, 바로 눈에 보이죠? 피안타율. 민기는 어쩔 수 없죠. 민기는 투구폼 때문에 이런 거라서. 네. 본인이 이제 코치님들은 이제 작년에 좋았을 때 3커터식으로 던지면 좋겠다. 그게 더 공이 더럽고 구속이 더 잘 나온다. 근데 이제 민기는 본인이 좀 팔꿈치에 뭐 무리가 오는지 오버핸드로 던지겠다 해가지고 서로 의견을 하다가 결국엔 민기 말을 듣고 오버핸드로 했는데, 이제 전혀 우리가 알던 민기가 아니죠. 그쵸. 우리가 작년에 알던 봤던. 그죠. 그래서 이제 매력을 잃어버렸죠. 그쵸. 근데 또 최근 경기에선 그래도 좀 1이닝씩 무실점 하는 거 보면 뭐 어느 정도 조정 기간 거치면 뭐 올라오지 않을까 한 번쯤은. 민기도 더 기다려 봐야겠다. 그죠. 네, 다음 김기준입니다. 김기준이 피안타율이 3할이어서 그냥 2군 바터 먹어라. 그럼 아니, 이 친구도 되게 전 좋게 봤거든요. 이 친구도. 네. 이 친구가 뷰캐넌한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옛날에 뷰캐넌이랑 삼성에 잘했던 외국인 투수가 있거든요. 네. 그 친구를 우연히 병원에서 만났나? 병원에서 만나가지고 체인지업을 배웠다 했나? 어머. 그래서 우연히 이제 그 선수 체인지업도 배우고 굉장히 가진 툴은 좋아요. 가진 툴이 좋아가지고 그래도 얘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약간 준우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좀 준우보다 더 구종도 더 다양하게 던질 수 있고 또 그래가지고 약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네. 그렇군요. 자, 그렇게 김기준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윤동입니다. 아, 근데 윤동이가 지금 들려오는 소문이 너무 많죠. 뭐 어제 타고 파울 타고 받고 뭐 빠졌다고 그러는데 네. 아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팀에서 이런 걸 안 알려주니까 저희가 뭐 접할 수가 없죠. 힘들죠 접하기가. 그쵸. 얘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그냥 저희가 막 추측으로 막 말을 막 함부로 할 수도 없으니까. 그죠 뭐 저희가 진짜 동희한테 DM 보내가지고 아 네. 동희야 지금 어때? 그렇게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근데 뭐 들리는 바로는 뭐 붕대 차고 나갔다 그랬나? 뭐 아이고. 파울 타고 맞아가지고. 네. 근데 또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막 공식적인 기사가 안 나오는 거 보면 그래도 동희는 팀의 주전 선수니까 그쵸. 아 병화 진단 받는데 오늘?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는 이제 슈퍼스타니까 프랜차이즈 선수니까 당연히 막 심하면 기사가 막 올라올 텐데 기사가 안 올라오는 거 보면 그렇게까지는 심한 건 아니겠다. 근데 이제 방금 채팅에 진단을 받는다고 한 거 보면 진단 후에 나오지 않을까. 좋습니다. 그럼 한번 기다려 봅시다. 얘가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동희가 와야 되는데. 동희가 와야 되는데. 와서 좀 잘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이곤 선수를 다 봤고요. 그리고 이번 주 경기를 이제 다음 주 예상으로 이제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 예상으로 갈 건데요. 네. 자, 우선은 이번 주 주중 사직 키움이랑 합니다. 그래서 선발을 예상을 해서 해봤어요. 짜봤어요. 그래서 알칸타라 김진우 28일 날, 그리고 29일 날 대체 선발을 쓴다는 말도 있고, 약간 지금 아직 키움도 모른대요. 그래서 카드라가 너무 많아서 물음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안우진 배동현은 말이 있고 뭐 오석주 그러니까 로젠버그 선수가 비자 때문에 좀 더 늦어진대요. 로젠버그가. 그래가지고 뭐 중간에 오석주 저번에 대체 선발로 나온 선수 쓸 수도 있다 하고. 네. 저도 정확히 몰라가지고 일단은 첫날 알칸타라를 만난다. 맞아요. 알칸타라는 무조건일 거다. 그래도 고척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30일도 물음표로 해놨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대도 그렇고 우리도 이제 1, 2, 3 선발이 나오는 거니까 어쨌든 이제 저희가 지금 키움하고 2게임 차인데 솔직히 위닝만 해도 저희는 안 돼요. 무조건 이거를 지금 더 쳐지면 안 되거든요. 맞아. 지금 벌써 마이너스 9인데 지금 여기 더 쳐지면 이제 더 힘들어져가지고 어떻게든 힘들겠지만 키움이 지금 굉장히 분위기 좋죠. 분위기 좋으니까 힘들 텐데 어쨌든 저희는 진짜 못해도 위닝은 해야 이게 안 쳐지고 할 수 있는 거라서 맞아. 그러니까 스윕을 해야 이제 저희는 무조건 남는 시리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반대로 피스윕 당한다? 그러면 서터 내려야죠. 서터 오늘 내리고. 시즌 졌습니다 이거 해야 돼요. 네, 근데 저희는 어떻게든 진짜 물론 힘든 상대이긴 하지만 어떻게든 스윕해야죠. 스윕해야 이제 남는 게 있는 시리즈여가지고 해봐야죠. 네, 짜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이제 주말은 SSG입니다. 문학에서 하고요. 5월 1일은 타케다 대 박세웅, 그리고 5월 2일은 베니지아노 대 나균환, 그리고 5월 3일은 최민준 대 김진욱입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제 여기가 준욱이 시험 때죠. 이제 준욱이가 처음으로 주 2에 던지는 건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던지는지 봐야 이제 올 시즌 준욱이가 어느 정도 해줄지. 주 2의 등판이 굉장히 힘든 거라서 여기서 이제 준욱이가 보여줘야죠. 그쵸. 그래서 약간 다음 주 사실 사람들이 이제 몇 승 몇 패 이런 거 몇 승 할 것 같냐 이런 거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는 편파 유튜버고 응원을 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6승이죠. 네, 당연히 6승 다 수입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의미가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죠. 네. 근데 스윕을 해도 승률 5할이 안 돼요. 진짜 6연승을 해도 5할이 안 돼. 저 알고 싶지 않은 빨간 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번 주 경기를 할 때 각자 이제 키포인트 선수 약간 한 명씩 꼽아 보기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명씩 정해 보기로 했는데요. 네. 로끼룡님 먼저 한번 투타 한 명씩. 저는 일단은 아까 말했다시피 투수 진욱이가 이제 주 2회 등판이니까 네. 굉장히 중요해요. 주 2회 등판. 이제 저번 주는 규환이가 잘해줬죠. 펄스프라고 펄스 해주고. 네. 근데 진욱이는 그만큼만 해주면 진짜 대박이죠. 그쵸. 솔직히 두 개 다 5이닝 이상만 던져도 애초에 진욱이는 5선발로 지금 그게 돌고 있으니까. 그쵸. 뭐 우리 눈에는 1선발이긴 하지만 이제 5선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두 경기 모두 그냥 뭐 5이닝 이상만 뭐 3실점 이내로 던져준다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진욱이가 좀 잘 끊어줘야 되지 않을까, 시작을. 시작과 마무리를 잘해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타자는 이제 아마 우리 전트란이 이제 좀 폼이 올라와서 네. 아마 4번은 나올 거예요. 4번을 나올 텐데, 이제 우리 팀이 작년도 그렇고 가장 타격이 잘 됐을 때가 3번 레이에스, 4번 전준우로 레아전이 해주면 팀이 잘 풀려요. 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나올 텐데,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전준우 선수가 좀 이번 주죠? 이번 주 잘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도 이제 타자는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저희 타자는 이제 준호엠이 올라왔고, 그러면 이제 그걸 계속 이어나가서 그 타격감을 이번 주에도 잘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준호햄을 꼭 정했고요. 저는 이제 투수는 불펜에서 이제 약간 흔들리고 있는 정민이가 계속 흔들릴까, 더 흔들릴까, 아니면 다시 이제 단단해질까, 그거를 조금 보고 싶은 마음이긴 해요. 약간 좀 그래서 한 걱정되는. 번씩 홈런을 좀 매주 맞고 있구나. 네. 매주 하나씩 맞고 있구나. 네. 아, 이번 주도 잘 큰 사고 없이 넘겼으면 좋겠다. 체인지업이 몰리면은 그냥 치기 쉬운 직구가 되는 게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안타로 점수를 준다기보다 그냥 다 홈런으로 점수 주고 있잖아요, 정민이가. 그죠. 결국에는 이제 본인도 이제 그걸 아니까 네. 슬라이더를 좀 많이 던지려고 하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그걸 결정으로 쓸 수 있냐 없냐 차이인데, 그쵸. 이제 더 그만큼 열심히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정민이를 정해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정해보고 또 다음 주 롯다마를 할 때 어땠는지도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좋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 예상까지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그냥 약간 총평? 소감이어도 되고, 뭐 다음 주 기대 각오나 뭐 약간 그냥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하고 싶은 말. 네. 매진님 준비되셨나요? 아, 저요? 그럼 준비되셨으면 먼저. 제가 사실 이거 PPT 만드느라 이거를 준비를 안 했거든요. 아니, 지금 살짝 머리를 좀 굴려볼게요. 네. 아, 그래요? 저도 사실 지금 머리 굴리고 있어가지고 시간 벌고 싶어가지고 좀 책임 전가한 건데, 진짜. 뭐 총평하자면 약간 좀 어제는 이게 좀 아쉬웠죠, 무승부가. 사실 저희는 뭐 1승을 위해서 응원하고 있는데 또 이제 결국엔 1무가 돼버렸죠. 그렇죠. 무가 돼버렸고, 또 지금 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또 뭐 그 이제 분위기 개판인데 캡틴하고 최준 선수 웃는 것 때문에 지금 약간 좀 타오르고 있는데, 네. 약간 그래요. 이게 뭐 다들 뭐 카메라 돌아가는 것도 알고 좀 표정 관리 하던가, 아니면 안 되겠으면 좀 안 보이는 데 있던가. 그러니까 들어가서 하든가. 근데 이게 참 아쉬운 게 그거죠. 이게 그만큼 지금 팀이 개판인 거예요. 원래 잘 되는 팀은 그냥 그런 것도 이렇게 하재가 안 되는데, 그쵸. 팀이 이제 개판이니까 이제 이런 것도 그런 다 사소한 것들이 이제 막 그죠, 도마 위에 오르는 거죠. 그쵸. 사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안 좋게 말하면 팀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신호다. 근데 결국 그런 구설수를 다 이겨내기 위해서는 결국 성적으로 증명해야죠. 맞아요. 야구로 증명해야죠. 그래서 만약에 뭐 우리 희망 헤로지만 행복 헤로지만 이번 주 6승 0패 한다? 그러면 그런 거 다 이제 잊혀지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고 좋은 것만 나오는데, 결국에는 야구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야구를 잘하자 이놈들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한마디 하고 제가 끝 외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저 이제 오늘 컨텐츠 마지막 마무리. 뭔 말을 했지? 오케이. 이번 주에는 나 올리지 마라, 진짜. 아, 올리지 마. 왜 우리 루비들 올려. 그니까요. 진짜. 유비 절단기야, 진짜. 근데 그 이왕 선택한 거 악으로 깡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쵸. 그 누구도 밀어넣진 않았잖아요. 결국에는 선택한 건 매진님이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쵸. 여러분들도 결국에는 롯데를 선택했으니까 힘들겠지만, 다들 뭐 안 힘들었던 적이 없지만 다 같이 뭐 이렇게 뭐 수다도 떨고 하면서 좀 힘든 시기 같이 이겨내 봅시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약간 쿠키 영상으로 약간 얘기를 하자면 다음 주 예고를 하나 영상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다음 주 5월 5일 그들이 돌아온다. 빠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맥기룩의 로따마 때는 그들이 이제 핫 이슈로 영상을 찍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얘기는 이제 또 지금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쵸. 다음 주에 얘기해 봅시다. 네, 다음 주에 얘기하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오늘 처음 컨텐츠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약간 괜찮으셨나요? 재밌는데요. 또 한 주 되돌아보고 또 점심 시간이라서 다들 이제 많이 오실까 걱정했는데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저도요. 채팅도 많이 쳐주셔가지고 덕분에 재밌게 진행했습니다. 또 매진님이 진행도 잘하셔가지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한테 이제 부족한 이제 야구 정보들 그런 걸 이제 로끼릉님이 채워주셔가지고 되게 알차고 영양가 높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재밌네요. 잘 만들었네요, 콘텐츠. 네. 매진님이 만드신 건데 저는 뭐 숟가락 만진 거고 매진님이 다 기획하고 PPT 만드시고 하셔가지고 무슨 소립니까? 예. 제가 이제 먼저 제안을 드렸는데 그걸 이제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게도 받아주셔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또 고생하셨고 또 다음 주 이번 주도 야구 뭐 화이팅 해봅시다. 화이팅 해봅시다. 네, 일단은 고정 콘텐츠로 일단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맞아요. 매주 월요일 12시마다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야구 카테고리 운영자분도 박수 치면서 감탄하고 왔대요. 오, 진짜요? 네. 혹시 야구중님 맞으세요? 맞아요. 야구종님님. 진짜 왜냐면 전 어렸을 때 거기서만 야구 봤거든요. 진짜요? 옛날에 네이버랑 아프리카가 중계를 해줬거든요. 그쵸. 네, 그때 저는 이제 루틴이 있었어요. 루틴이 이제 네이버로 보다가 지면 이제 아프리카로 넘어가가지고 그때 이제 지금은 수피지만 그때는 아프리카였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야구 중계에서 보다가 이제 또 야구 중계에서 지면 또 네이버로 넘어갔다가 또 돌아가면서 이제 맨날 봤거든요. 야구 중계에서. 네.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가지고. 좋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 다음에도 이제 또 알찬 정보로 돌아올게요. 네, 고생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